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가 부쩍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부품업체 10곳 중 7곳이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훼손과 교육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산대 부설특수학교 설립이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늘 밤까지 10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파도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독감까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직장인 31살 박준희 씨는 최근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잦은 기침과 심한 두통을 동반한 감기 증세가 며칠째 낫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좀 밥 먹는 데나 생활할 때 너무 많이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는 괜찮다가 두통이 이제 올 때쯤 너무 좀 아픈. 이달 초 20도를 웃돌았던 아침 최저 기온은 최근 12도까지 떨어졌고 낮 최고 기온도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10도 가까운 일교차에 습도도 50%도 채 되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최근 감기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평소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일 흔한 원인인 바이러스들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증상은 이제 목이 아프고 머리 아프거나 약간 열감이 있다, 몸살이 있다 이런 증상이 첫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콧물 쭉 나오고 그리고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이런 게 좀 잦아들면서 기침하시고 이렇게. 특히 기침이 3주 이상 계속될 경우 폐렴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후 손 씻기, 사람이 많은 곳에선 기침 예절을 지키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은 오늘 밤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로는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부산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울산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mm,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장 등 동쪽 해안가로는 20에서 60mm의 더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부산과 양산이 16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단 낮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제보다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이 20도, 창원은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차츰 풍랑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최고 4m의 높은 물결과 함께 오늘 밤부터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용률을 비롯한 부산의 고용 지표는 최근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의문이고 특히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10곳 중 7곳이 하반기 인력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주력 제조업 분야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조선과 해양, 자동차 부품 관련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0여 개 업체, 즉 10곳 중 7개 업체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올 상반기에는 이들 기업들이 업체당 평균 2명 이상을 뽑았던 것에 비해 하반기에는 업체 2곳이 1명을 뽑는 수준으로 채용 인력이 큰 폭으로 준 겁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이들 업종들이 인력 채용부터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많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 수주 효과가 부산 지역의 조선기자재 업종으로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2, 3년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로 변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고용 촉진 지원금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노동 환경 개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뚜렷한 경영 여건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이들 기업들의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감은 이어질 걸로 상인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턴 사전선거 운동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치열한 총선 구도 속에 불법 행위도 많아질 걸로 예상돼서 선관위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의 남은 일수를 알려주는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180일 전부터 시작되는 카운트다운.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상징물을 제작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과 입 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입 후보 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90일 전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 구도 속에 과열로 인한 불법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일단 정책은 저는 후보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고 어떤 또 정책을 바라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저는 선거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준비도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부산대와 경상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235건 가운데 부산대 1건, 경상대 1건 등 15건이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됐다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징계와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처를 취하고 각 대학의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 연구물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부산시 체육회와 일선 구군체육회가 한 달 내로 민간 회장 선거 일정을 시작해야 하지만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6일부터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는데요. 민간 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의원 확대 기구 구성도 쉽지 않은 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와 체육회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청년들에게 주거정책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년 주거정책 사업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설문 대상자는 청년 월세 지원 참여자와 머물 자리론 참여자 1,120명이며 항목은 거주 지역과 거주 기간, 정책 인지 경로 만족도 등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내일부터 서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위해서 북구청이 도로 증설을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행사 당일인 내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화명 생태공원 진입로와 내부 도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행사장 주 진입로 보도 확장과 지하 보도 제포장도 최근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김해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도시철도도 임시열차 한 편이 증편됐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자원봉사 행복도시 만들기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서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9 UN 위크 준비 보고회가 부산시장, 부산시 담당 실국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4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부산 UN 위크 추진사항 보고에 이어서 기관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19 부산 UN 위크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19일 동안 UN 기념공원과 UN 평화기념관 등에서 열립니다. 제57회 부산예술제가 오늘 저녁 6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부산시와 부산예총 주최로 열리는 오늘 부산예술제 개막식에서는 내빈 소개에 이어서 부산음악협회의 가곡과 아리아의 밤 축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대가 추진 중인 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이 2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부지가 금정산 자락에 위치하다 보니 환경단체와 부산시는 환경훼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장애인단체에서는 교육권 보장을 근거로 학교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인접한 금정산 자락. 부산대는 이곳에 오는 2021년 장애 학생 130여 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초의 국립특수예술학교를 세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로 생태환경 1급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부산대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는 지난 1월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사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 위치에도 맞지 않고 다른 데에 대안을 찾아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산시도 같은 이유로 부산대의 근린공원 해제 요청을 반려하자 학교 측은 환경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당초 예정 부지에서 200m 떨어진 생태환경 2급지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잘 갖춰진 부산대 인근이 최적지인데다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 현상 탓에 도심의 학교 설립은 어렵고 무엇보다 이 사업이 무산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마을로 가면 사람들이 오지 마라, 장애 학생 싫다고 하시고 산으로 가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 학생을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평생 어디서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대는 3번째 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포함돼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린벨트와 공원 부지를 인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협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부지 문제에 제동이 걸려 좀처럼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갈등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오거돈 시장은 어제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공원 일대 35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수를 29동에서 22동으로 줄이고 35층 이하 저층 건축물을 1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촉진 1구역의 동수를 7동에서 5동으로 줄이고 촉진 2구역과의 간격을 기존 계획보다 50% 이상 늘리는 한편 촉진 3, 4구역에 특별 건축구역을 설정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영도대교 진동이네요. 떨린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도계교인 영도대교에서 이상 진동이 감지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계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동과 소음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어가지고 주먹구기식 제철을 부산시에서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반응이 좋지 않겠는데요? 네, 물론 좋지 않은데요. 댓글들을 보면은 불안해서 영도다리로 다니겠나? POC에만 여세요 같이 영도대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관광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도대교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네요. 요금이 실제로 인상이 되나요? 네, 바로 인상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부산시가 도시철도 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의 삶과 직결이 돼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건 역시 반응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좋지 않은데요. 댓글들을 보면은 요금 오르는 건 지자체 중에서도 1등으로 오르죠. 무임승차 확실히 잡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임승차 없으면 좀 나아지려나 같이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물론 도시철도 요금이 안 오를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놀이마루 야간 개장이네요. 네, 서면 부전도서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부산시 교육청사나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인데요. 사실 여기가 지난 5월부터 다양한 행사와 함께 야간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도시내 첨단 놀이터 꿈빈 놀이터를 개장하면서 야간 개장에 좀 더 활력을 더하게 됐습니다. 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밤 산책하기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키워드는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반기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야간 개장도 하는 핫한 곳이었네요. 뭐지? 걸을 곳 생김과 같이 이번 꿈빈 놀이터 개장 소식을 계기로 놀이마루와 놀이마루 야간 개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누리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요즘 산책하기 참 좋죠. 이곳에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동래구 사직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옆 계단에서 11살 A군의 전동 휠보드에 불이 난 것을 입주민이 발견해 자체 진화한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 휠보드를 타다 갑자기 전원이 꺼지면서 연기가 나 계단으로 옮겼다는 A군의 말에 따라 보드 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 의대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버렸지만 본인의 회인됨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허훈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고 선두권 싸움에 나섰습니다. KT는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경기에서 79대 79 동점 상황 경기 종료 50.6초를 남기고 허훈이 결승 석점슛을 성공시킨 뒤 추가로 얻어낸 자유투까지 성공시켜 85대 79로 이겼습니다. 서울 SK, 전주 KCC와 공동 3위에 오른 부산 KT는 내일 창원 LG를 상대로 연승을 노립니다. 미군 55 보급창 반환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미군 하야리아 부대에서 탈바꿈한 부산 시민공원 사례를 바탕으로 55 보급창 반환 운동의 방향과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미군 55 보급창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간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북한 재개발과 연계한 시민사회계의 반환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19 KB 굿잡 부산잡 페스티벌이 어제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기업 200여 개사가 참가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특성화 고교생, 대학생, 전역 예정 장병 등을 대상으로 9인 구직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취업 컨설팅관이 마련돼 전문 취업 컨설턴트와의 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문 보고서를 근거로 활주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정당성의 논리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김해신공항 활주로 3.2km에 더해 개방구역을 운영하면 검토 대상 항공기 모두가 하중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해신공항은 입지적인 제약으로 개방구역 확보가 불가능하고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가 400명을 넘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체납액 정리 실적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해 체납액은 3조 6,800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953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400여 명으로 1인 평균 7억 원, 모두 2,800여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부산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부산과 울산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mm, 경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장 등 동쪽 해안가로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6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단 낮 동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어제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이 20도, 창원은 18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하늘이 다소 흐리겠지만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